자, 발전 문제 6번까지 중에서 질문. 6번. 주아, 교점을 구하려면 두식 뭐라나? 같다라고 놓으면 방정식이 돼, 항등식이 돼? 방정식이 돼. 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방정식의 실근을 쓰면 뭘 의미해? 방정식의 실근은 뭘 의미해? 땡땡의 땡땡표. 방정식의 실근은 뭘 의미해? 아픈데 없고? 좋네요. 안 아픈데 없고? 아픈데 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때 실근의 개수의 같은 말? 실근의 개수의 같은 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지 않았나요? 실근의 개수와 같은 말. 실근의 개수와 같은 말? 교점의 개수. 이렇게. 교점의 개수. 알겠지? 이렇게 딱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자, 11번까지 중에서 질문. 네, 숙제가 6번까지. 숙제 개 적게 냈네요. 자, 오늘 숙제 제가 많이 안 냅니다. 네, 쌤이 두 개를 주셔가지고. 133쪽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걸로 하고요. 쌤 수직선 운동은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나갔다고. 나중에 적분하실 때 아마 같이 하실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밖에 없네요. 6번 봅시다. 자, 6번을 보시면 자, 방정식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액은 한 개의 음액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자, 이 말은 우리는 실근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뭐 음근이든 양근이든 다 실근이잖아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양근 두 개와 음근 하나를 가졌다라는 건 일단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세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점의 x의 좌표가 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 x 좌표 중에 양수 쪽 좌표가 두 개, 음수 쪽 좌표가 한 개. 그럼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경계의 x값이 누구예요? 0. 그러니까 이 녀석은 0의 위치가 정말 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양근, 음근의 위치를 묻는다면 이건 대수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양의 실근을 갖도록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0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요. 곡선을 보는 걸 불편해합니다. 한쪽을 곡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한쪽은 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직선이 상수함수면 너무 좋아요. 문제 볼게요. 5x 3승 마이너스 2. 그 녀석이 2x 3승 더하기 9x 더하기 k. 요렇게 있으면 일단 시정리를 좀 하자. 그럼 시정리를 좀 하면 자, 5x 3승인데 2x 3승 넘어와서 3x 3승. 축쇼. 요것도 넘길까요? 마이너스 9x.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k. 이와 같이 애지간하면 그냥 한쪽을 상수로 만들어 놓고 그게 미지수가 껴있으면 너무 좋다. 자, 그러면 나는 이때 이 왼쪽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y는 k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찍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찬찬 뭐 할까요? 오케이, 미분합시다. 자, y'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9. 자, 도함수 0 되는 거 뿔마 1 두 개 보이네요. 그럼 그래프 기형 1번.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자, 우리는 여기 지점이 1일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어요. 자, 1 넣었을 때 얼마지가 궁금해? 그럼 1 넣어주게 되면 3 빼기 9 빼기 2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궁금해. 마 3 마이 더하기 9 대충 4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K가 이런 데 거지면 돼요. 그냥 이해돼요? 그럼 K가 이런 데 거져서 마이너스 8과 4 사이에 K가 거지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양근과 음근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누구의 위치를 잡아야 돼? 네, 0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0의 위치를 잡으니까 0,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들아 되게 잘 들어. 만약에 K가 이렇게 거졌어요. 그러면 교점이 3개인 건 맞아. 근데 0보다 오른쪽에서 한 번, 0보다 왼쪽에서 2번이죠. 그럼 얘는 양근 몇 개? 1개, 음근 몇 개? 요런 상황으로 펼쳐진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양근이 2개였으면 좋겠으니까 K를 조금만 내려서 이런 데로 거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양근 2개, 음근 하나 요렇게 가질 거니까.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K가 마이너스 8보다 뭐 하면 돼요? 위에 있으면 돼요. 근데 어디보다는 우리 준성이 밑에 있어야 돼? 너무 잘. 마이너스보다는 밑에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에 등호 들어가도 안 됩니다. 마이너스 2였으면 0을 근으로 갖게 되니까 0은 양수음수 둘 다 아니니까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뚜뚜뚜. 우리 주아 이해돼요? 아마 이제 요 이후 파트부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실 때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랑 내용 하나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부트쌤이랑 어디 배워?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셨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를 들어가셨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또 주요 성질 중에 하나는 또 얘들아 대칭이거든. 자, 혹시라도 요 표현을 몰랐으면 오늘부로 아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대칭의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 1학기 중간고사 때도 필요한 내용이라. 자, 내 말은 어떤 함수를 대칭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칭하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치?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근데 어떤 함수를 대칭하자가 아니라 이미 이 함수는 대칭이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좀 유명한 대칭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 y축 대칭하자가 아니라 y축의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윤찬아 또 뭐 대칭도 있을까요? 홀리. 자, x축 대칭 함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값을 갖는 형태일 건데 그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자, 좋아. 자, 또 유명한 건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혹시 이거를 좋아해? 무슨 함수라 불러? y축 대칭은 놀랍잖아요. 와우! y축 대칭 무슨 함수야? 우함수. 원점 대칭 무슨 함수라 불러요? 기함수. 그렇게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는 좀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x는 a 대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라. 요건 기본 개념이라서. 자,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 중에 이미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혹시 대수 쪽에는 누가 있죠? y축 대칭인 함수 대수에서 배운 거 있나? 코사인 함수가 있죠. 코사인 함수가.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면 그냥 수많은 그래프들 중에 하나 예시를 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코사인 함수가 있잖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은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소리네. 내가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잡았어요. 그랬을 때 요 지점의 좌표를 내가 x라고 하면 요 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x를 대입한 값이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나 뭐 하겠어요? 같겠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한번 이해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가 x를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가 그냥 같아 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 y축 대칭이란 소리구나 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학기 중간 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건 옳지.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건 접었을 때 똑같으면 돼요. 근데 1,3 원점 대칭하면 너무 잘하는데?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이쯤 어딘가 예를 들어 1,3 있다라고 쳐요. 근데 야 이걸 0,0에 대해서 점대칭해봐 라고 얘기하면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점대칭은 180도 회전해봐예요.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점대칭은 180도 회전해봐 여서 그대로 연장시켜서 요쯤 어딘가 떨궈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대칭은 중점이 예면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서 절반이 예면되는 거니까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1을 대입했을 때 값어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어치가 서로 부호 반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자 우리 현재 옳지. 아유 피곤해. 어제 몇 시에 잤어? 지금 5시 반. 자 1을 대입한 값어치 진짜 5시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제 편하게 잘 잤습니다. 아시겠죠? 자 1을 대입했을 때 값어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어치가 부호 반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데 대수 중에 원점 대칭인 함수 뭐 기억나? 잘하네. 옳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 뭐 탄젠트 함수 자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탄젠트 함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얘를 180도 회전해. 그럼 여기에 걸치는 거야. 얘를 180도 회전해. 이렇게 걸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식을 180도 회전해 봤는데도 또 이 자식이 나올 때 우린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쯤 어디가 이렇게 간격을 같게끔 잡고요. 요쯤 어딘가를 x라고 해요. 그럼 요쯤 어딘가가 마이너스 x일 텐데 x를 대입한 값이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같아 부호 반대야. 부호 반대. 나이스. 자 그래서 f에 x를 대입할 때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할 때나 요게 부호 반대다. 요렇게 나오면 우린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x는 a 대칭. x는 a 대칭이라는 건 y축에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뭐. 예를 들어 원래 y축 대칭이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하면 5 대칭이 될 거 아니야? 이래시죠. 뭐 그런 느낌의. 자 요쯤 어딘가 선이 있는데 마침 x는 a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칭. 쫄지 마시고. 자, 뭐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이번에는 미적분 언어로 가면 요런 느낌의 다항 함수가 있죠. 준우야 이게 몇 차 함수지? 네, 4차 함수 중에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럼 요걸 내가 잠시 fx라고 좀 합시다. 그럼 얘는 똑같아요. 자, 제가 요렇게 간격을 좀 잡아요. 마침 둘의 간격이 같다라고 합시다. 자, 요만큼을 제가 잠시 x라고 해요. 요 길이를. 그러면 마침 요 점의 x의 좌표는 a에서 x만큼 앞으로 가면 되네요. 자, 그럼 요 점의 x의 좌표는 a에서 x만큼 뭐 하면 돼? 뒤로 가면 되겠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걸 대입한 값과 요걸 대입한 값이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f에 a 더하기 x의 값과 f에 a 빼기 x의 값이 같아 라고 나오면 뭐지? 주기! 이러면 안 되고요.
A에서 X만큼 앞으로 간 거랑 A에서 X만큼 뒤로 간 게 똑같구나. A 대칭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살짝 틀어줄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 정도까지 혹시 괜찮아요? 좀만 더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얘들아 미적분 원을 배우고 있어요. 미적분 원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고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하면 1차, 2차, 3차, 4차 이딴 것들. 그럼 이제 생각. 어떤 함수가 y축 대칭 함수래요. 다항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래. 생각해봐. 그 말은 2를 대입했을 때나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나 값어치가 뭐 하단 소리지? 같다란 소리예요. y는 y축 대칭일까요? 2를 대입했을 때나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나 값어치가 같을까?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2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나 어차피 4승 2승 할 거지. 그럼 값어치 뭐 하겠어요? 같겠지. 근데 이렇게 했어요? 3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하나 값이 같을까요?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 똑같겠죠? 근데 여기서 뭐 해줘? 틀어지겠지. 한 번은 더하기 3, 한 번은 빼기 3이 될 거잖아. 3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든 똑같아야 y축 대칭인데 똑같으려고 하다 보니 모든 차수가 무슨 차수로만?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함수는 플러스 값을 넣나 마이너스 값을 넣나 어차피 짝수 거듭 제곱이 되면서 어차피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y축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미적분 원에서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이야 아니야를 판단할 때는 그 f가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면요? 네,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면 되는 거예요. 홀수가 끼는 순간 깨집니다. 그러겠죠?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빼기가 될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상수까지 붙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상수가 붙는다라는 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한들 y축 대칭이 깨지진 않으니까. 괜찮으세요? 생각해봐 얘들아.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녀석이 원점 대칭 함수래요.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반대여야 돼. 느낌이 와요. 모든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2x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계산하지 마. 3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부호 반대일 거 아니야. 3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부호 반대일 거 아니야. 그죠?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이려면 그 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줘. 봐봐. 자, 우리는 원점 대칭이려면 이 조건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요 등식은 항등식이에요. 여기다가 0을 한번 대입해봐도 성립하셔야 돼요. 0을 대입해보시면 F빵은 0을 대입해보시면 F빵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빵은 그냥 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2F빵은 빵, F빵은 얼마? 빵.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요? 예, 원점을 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수가 있으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왜요? 원점을 지나는 게 깨져요. 원점 대칭 함수는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상수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원점을 지나는 게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탄젠트랑 사인 함수가 원점을 지나나 봐. 쌤, 그럼 원점 대칭 함수들은 모두 다 원점을 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 함수는 원점 대칭이지만 원점을 안 지나거든. 연속 조건이 붙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다항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항상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랑 발전 문제 9번을 같이 좀 볼게요. 좋아. fx가 몇 차 함수래요? 3차 함수래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 2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 3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얘들아 첫 번째 줄 마지막을 보면 f-x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는 좌변으로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 뭐. 그럼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이 함수 fx는 그렇지 원점 대칭 함수구나. 느낌 오세요? 모든 차수가 무슨 차수로 구성되어 있구나.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 문제 9번을 딱 쳐다봤는데 아 오케이 fx가 3차 최고차 계수가 1 x의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면 약간 좀 하수인 거지. 근데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한 약간 우리 주아 같은 친구들은 별표 뭐 이러진 않을 거고 x의 3승 더하기 ax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라는 거죠. 왜? 모든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fx에 뭘 취했대요? 절대값.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대충 이쯤 어딘가 x축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절대값을 취했다라는 건 많이 보셨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접혀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는 16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y는 1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찍은 거죠. 그랬을 때 4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하는 건 교점이 몇 개 나야 된다는 소리야? 4개. 3번의 형태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아웃. 2번의 형태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아웃. 원했던 형태는 1번인가 봐. 근데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침 요 정가운데가 뭐가 되는겨? 원점이 되는 거야. 0,0.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지. y축이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지. 절대값을 취하세요. 문제에서 접어 올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y는 16을 찍 커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보이세요? y는 16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 y는 16이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수능 문제인데, 얘들아, 수능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첫 번째, fx가 f-x랑 부호가 반대라는 걸 통해 야, 너 원점 대칭이라는 기본적인 표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니? 가 첫 번째. fx의 절대값을 취한 게 16에 대해서 그 녀석의 교점의 개수가 4개라는 걸 통해 2번, 3번 그래프를 제낄 수 있냐? 1번 그래프라는 걸 파악할 수 있냐? 가 두 번째 물음이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fx의 절대값 취하고 16을 했을 때 그 지점에서 교점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은 결국 이 함수 fx의 극대값이 얼마였구나. 이거라는 걸 네가 해석할 수 있니? 가 마지막 세 번째였던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하셔야 될 일은 저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 조건들을 해석해서 이런 그래프였구나 라는 걸 찾는 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하실 일이에요. 괜춘?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예요. 해석 하나, 두 개, 세 개. 뭐 문제가 어려지면 한 4, 5개 해석해야 될 수도 있지. 해서 적절한 그래프를 찾는 게 1단계. 그럼 찾았으면 뭐 해야 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2단계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너네가 2학기 때 해야 되는 미분, 적분 활용은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요. 문제의 조건을 부합시키는 그래프를 찾는 게 첫 번째. 찾았으면 그걸 식으로 구현하는 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를 0이라 할까? 0이라 할까가 아니라 0이겠죠? 미안. 그죠? 여기 얼마 잘안 몰라. 현재 우리는 모르지 뭐. 그죠? A라 할까? 그럼 찬찬찬찬 윤찬 여기는 얼마일까? 힌트는 원점 대칭. 겠죠? 왜 마이너스 A라 둡시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x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려워 얘들아. 저 전개에 보면 홀수차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x의 3승 뿌르릉 x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지? 그럼 나는 지금 뭘 쓴 거냐면 원점 대칭인 조건을 쓴 거예요 이미. 그럼 나 지금 어떤 조건 안 썼어? 극대값이 몇이라는 거? 안 썼어. 그럼 극대값이 16이라는 걸 쓰고 싶으면 그때의 x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그걸 대입한 게 16이다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 빨리 뭐 해야 돼? 미분에서 0 되는 x값을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미분합시다. 그럼 얘 미분해 주시면 x의 3승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자 그 다음에 a제곱 x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다. 제가 0 되는 값은 x제곱이 3분의 a, x는 뿔바 루트 3분의 a. 따라오시죠? 근데 내가 찾은 건 음수값일 거니까 이거 힘들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겠다라는 거 정도 승연 이해 돼요? 옳지. 준생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걸 다시 어디다 대입? 여기다 대입.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자 대입해요. 제곱해 주시면 3분의 a제곱 빼기 a제곱. 나는 마이너스 3분의 2a제곱 같은데 계산 따라오시죠? 요 값어치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16이 되면 되네요. 이렇게 마마 뿔뿔 바뀌겠죠? 2 8 되겠지. 그럼 정리하시면 a의 3승이 8 곱하기 3루트 3인 것 같은데 쫄지마. 야 8은 누굴 3승이야? 8 나와 2 그리고 3루트 3은요? 루트 3을 3번 곱하면 되죠. 루트 3 루트 3 루트 3 하면 3루트 3이지. 그 정도 숫자는 보이죠? 따라서 a는 얼마였구나? 2 루트 3이었다는 거겠지. 준이 이해되지? 그걸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얘가 12였구나. 문제에서 f3의 값을 구하시오. 3 넣자. 3 9 빼기 12 얼마야? 9 빼기 12 마이너스 3 거기다 3 마이너스 9 답은 마이너스 9. 이해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풀어야 될 미분 활용 문제들 중 난이도 중. 이 정도를 편하게 맞춰야 2학기 기말에 50점은 넘깁니다. 우리가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을 거예요. 2학기 기말에. 진짜 어렵거든. 진짜 어려워요. 4%일 때도 1컷이 대부분 다 60점대였는데 대부분의 학교들. 근데 뭐 너네 때는 좀 그걸 조정해서 좀 시험을 쉽게 낼 수도 있겠다만 근데 어쨌든 요게 요 파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봐 되게 호흡이 길죠? 1학년 때 했던 막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근데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많이들 포기하고요. 근데 확실한 건 공부하고 조금의 깨달음을 느끼시면 훨씬 더 길은 명확해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근데 내가 어제 이반 애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물리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자 넘어갑시다. 부등식과 미분. 좋아 이해돼? 주아는 여가 시간에 뭐해? 주아도 인스타를 해요? 아 그래요? 주아는 여가 시간에 뭐해? 잠만 자요? 스트레스 같은 건 잠으로 푸는 거야?
윤찬이는 스트레스 뭐로 풀어? 그 이름 뭐야? 그 게임 이름 뭐야? 너 맨날 하는 거. 지오 매트릭스? 지오 매트릭스 대시? 지오 매트리 애쉬 대시 지오 매트리 대시. 많이 하다. 아니 고3들도 많이 하던데? 어제 고3 수업인데 들어갔는데 다 그거 하고 앉아있더라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그거잖아요. 설. 좀 쉬셔. 이제 재충전 좀 하시고. 너무 쉬기만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했죠? 저는 울산 갑니다. 저녁 12시 갑니다. 재밌겠다. 그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오 매트릭스 대시 애쉬 뭐 박켄 뭐라고? 네, 해볼게요. 네, 연습해서 그거 뭐 같이 서로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그건 안 돼요? 아 개발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게임을 잘하죠? 알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 게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영민쌤, 김영민쌤. 피파가 거의 끝판왕이래요. 고3 애들이랑 PC방을 가셨었대요. 고3 애들이 노는 걸 좋아하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PC방 한번 가자 해서 PC방을 갔는데 애들이 피파를 떴는데 영민쌤의 발재간에 공 한 번 못 만져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파를 잘하신대요. 난 피파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영민쌤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누구게? 태열쌤은 고개 같은 거. 그래서 이것만 하시는 거지 뭐. 그 다음은 석훈쌤이에요. 롤 알아요 롤? 석훈쌤이 그만이에요. 그랜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이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분이 이제 그 부록의 나이를 넘기셨는데 그지? 이게 이 반응 속도가 페이커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이쿠 갱 왔네? 뭐 이럴 거 아니야. 미래 확인도 좀 늦으실 거고 이게 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너무 과장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한 15, 16 이렇게 빠릿빠릿해야 이렇게 하면서 미니맵도 보면서 아 갱 왔네 이렇게 되지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건 이 내지컬이 장난 아니시라는 거지. 약간 안타까운 건 이제 서폿이었다. 너무 잘 어울려. 서폿. 뭔가 힐링해 주는 거 아니야? 쓰레쉬 장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쓰레쉬. 다 끈대요. 자기가 이렇게 그랩을 하면 못 끈 적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기한쌤이 저도 다이아 1이라고. 기한쌤도 다이아래요. 게임도 잘하시네. 기한쌤 어디가 있더라? 정글이죠 정글. 정글. 약간 성격이랑 잘 묻어나오는 것 같아. 정말 뭔가 그냥 난잡하잖아. 저는 아이양. 저는 탑밖에 안 가요. 혹시 아세요? 티모? 저는 티모만 2,000판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버섯 심고 숨어 있고 때리고 튀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무조건 1레벨 따야 돼. 점화 들고 1레벨 따야 돼요. 그냥 전멸 들이받고 그냥 시장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죽어요. 타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부모님 안부 묻고 잘 계신다 새끼들아. 자 갑니다. 자 됐어. 자 좀 쉬셨으면 자 이제 우리가 부등식과 미분인데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어요.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되는데 fx라고 하는 게 있고요. g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fx가 gx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나왔었다라고 쳐봐요. 저걸 식으로 바라보면 단순히 크다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부등식과 미분에서 얘들아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의 형태를 그래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크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어디 있다요? 상대적으로? 옳지. 위에. 일단 작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좋아요. 어디 있다라는 거야? 밑, 아래. 같은 말이죠 뭐. 괜찮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지수로 그쪽에서도 했어 안 했어? 이미 다 하셨죠? 이 개념은 똑같아요. 계속 함수만 바뀌어질 뿐이야. 그래서 쌤이랑 그냥 예시 문제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랄까? 뭐 해줄까? 이런 거야. 13번을 볼까요? 13번에 1번. 개념 저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수로그 쪽을 하든 삼각함수 쪽을 하든 다 똑같은데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한쪽은 곡선, 한쪽은 직선인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상수인 게 좋단 말이지.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x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래요. 자, 그런데 fx라고 하는 게 5x의 3승, 자 마이너스 10x의 제곱, 자 더하기 k, 자 그리고 gx라고 하는 게 5x 제곱 더하기 2래요.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근데 왼쪽에 있는 거 3차 함수, k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여. 오른쪽에 있는 거 2차 함수. 그럼 왼쪽도 곡선, 오른쪽도 곡선. 별로야.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오케이. 여기 있는 k를 일로 넘겨야지. 미지수가 있는데 마침 상수의 미지수가 있으면 무조건 한쪽으로 빼주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던 5x제곱 더하기 2는 이쪽으로 넘겨야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5x의 3승 마이너스 15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위에 이렇게 있었던 형태가 0부터 3까지 3차 함수가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습니다. 얘 미분하고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잠시 y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저 자식 미분을 살짝만 할 건데 쌤 여기다 그래프 그릴 거니까 여기다 쌤이 좀 쓰면 자 y 프라임은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그럼 15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으시죠? 그럼 도함수가 0 되게끔 하는 게 두 개. 그래프경 1번. 따라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쯤 어딘가가 0. 요쯤 어딘가가 2. 자, 여러분들 배운 내용 써먹으시면 2대1 비율에 따라 여기 얼마예요? 3이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대수 쪽이든 어디든 질문하러 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간혹 저한테 그래도 질문을 간혹 하시긴 하잖아요. 대부분 잘 안 하시면 간혹 하시면 이게 막 뭐 이렇게 지수로그 방정식이든 삼각 방정식이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하면 그냥 냈다 판별식부터 박더라고. 그러면 안 돼. 문제에 범위가 있잖아. 그 범위를 챙겨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학교 내신 시험은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을 걸러내는 시험이란 말이야. 무조건 범위를 챙기지 않으면 틀리게끔밖에 안 내요. 알겠지? 근데 너네가 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정형화된 문제 그런 걸 안 따지고 풀었는데 맞췄어. 그러면 그게 더 독이에요. 무슨 말이냐? 0부터 3 사이만 따지래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이만큼만 그려진 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범주 내에서 그려진 얘가 마이너스 k보단 더 커야 돼. 마이너스 k보단 더 위에 있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k는 어디 있어야 돼? 이 범위에서 제일 작았던 얘보다 더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판단 정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를 대입했을 때 값 정도만 준성아 넣어주면 되겠네. 2를 또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0 이러면 안 돼요. 원래 함수에 넣어야 돼. 원래 함수. 8, 5, 4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2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2가 0부터 3까지 범주 내에서 해당 3참수가 갖게 되는 제일 작은 값인데 그것보다도 마이너스 k가 더 밑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지. 같아도 돼.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같아도 돼. 양면에 마이너스 취해주시면 k는 22보다 같거나 작고 이렇게 돼서 k의 최대값을 아 멍청이 부동만 바뀌어야지. 뭐하는 소리야. 깜짝 놀랐네. 뭐이씨. 최소값은 22. 괜찮으세요? 다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감 오시죠? 네. 식 나와 있으면 한쪽으로 넘겨주고 왼쪽 그래프 잘 그리고 범위 챙겨주시고 그래프 그리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읽으시 여기까지. 자 쉬는 시간 좀 쉬셨다가 대수책 갖고 오세요.